네, 화요일장 마켓셉은 오늘도 특징 이슈와 종목 찾아봐야죠. 늘 유쾌하고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는 분입니다. 뉴스탁 유창희 대표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하는 마켓셉은 주제 화면으로 살펴볼게요. 네,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IPF 출범을 환영하면서도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로봇과 도심 항공교통,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과 관련해 추가로 5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주 시세 어떻게 나와줄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국방 상호 조달 협정을 통해 국방 부문 공급망, 공동 개발 그리고 제조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방산주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이번 회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국격을 높였고 미국은 실리를 챙겼다라는 평가가 큰데요. 미국 주도의 중국을 견제할 IPF가 출범을 했습니다. 지금 RCEP, CPTPP 정말 많은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서 외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IPF가 뭔지, 국내 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이 뭔지까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IPEF라고 해서 이제 미국 중심의, 그러니까 바이든이 작년에 이제 환태평양 관련해가지고 국가들하고 조금 경제 동맹을 맺을 것을 준비하겠다,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올해 어저께 공식 출범 선언을 좀 했고요. 무엇보다 이제 인도가 참여를 안 할 거라 보고 있었는데 인도가 여기에 참여를 해줬어요. 그래서 상당히 규모가 커지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신흥 국가들도 여기 상당히 참여를 해서 13국가가 동참을 하게 되었고요. 일단은 공급망 회복이라든지 탈탄소, 청정 에너지, 그리고 공정 무역, 반부패 조세,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국제적인 표준을 정립을 해서 공동 경제 플랫폼을 형성하겠다라는 것인데,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어저께 이제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제 화상회의를 한 건데, 이게 참, 제가 좀 이런 말하기 좀 뭐하지만, 동네 반장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하나의 단합회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단합회요. 네. 왜냐면은 관세 인하라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경제 공동체를 운영하겠다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서로 만난 것도 아니죠. 화상회의를 통해서 이런 거 하나 합시다, 으쌰 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당장 어떤 실질적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지 여부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내 경제 동호회를 만들었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인도가 들어와 주면서 우리 지난주에 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밀가루 사재기는 좀 덜해도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관심을 더 받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경제적 효과는 미지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긍정적인 영향은 미지수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 부정적 영향으로 주의해야 될 부분, 아무래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사드 때처럼 중국이 보복할 것이다라는 우려감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그런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실익이 전혀 없다. 동호회에 대해서 굳이 중국이 반발할 이유가 없다. 동호회도 화생 채팅하는 동호회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전 세계가 이런 연합단체를 만든다고 해도 현재 흐름은 트럼프가 만들었던 탈세계화예요. 각자 자기 나라에서 생산해서 잘 먹고 잘 살자라는 주의죠. 이번에도 바이든이 방한해가지고 미국이 우리나라랑 뭘 하자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이 우리나라에 투자해. 현대, 우리나라 이따 얘기를 할 거지만 현대, 삼성 다 우리나라에 투자해 이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에 투자하지 말고. 결국엔 탈세계화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니들끼리 나 빼고 밥 먹었어, 화상 채팅했어, 나 이제 기분 나빠, 흥 삐졌어 이 정도지. 여기서 자기들이 피해를 받은 게 없지 않습니까? 당장 중국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규제할 가능성은 제한적이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만 규제하겠습니까?
그럼 인도하고도 싸워야 되는데 과연 중국이 인도하고 싸울까요? 인도하고 엄청 친한 관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라면 저는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경제적 의미를 부여하기가 힘든 부분들이고, 다만 조심해야 될 건 있었죠. 그러니까 어저께 꼭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행히 화장품주들은 하락하진 않았지만 약간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하락을 했었거든요. 중국이 결국에 만약 규제를 한다라면 뭐 컨텐츠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가 뭐 사드 때문에 중국에 영화 개봉하는데 그때 5년인가요? 하여튼 4, 5년 정도 걸렸었던 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항상 예의주시해야 되지만 지금 당장 중국이 어떤 액션을 취하기에는 너무 알맹이가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나 빼고 동호회를 만든 것에 대한 서운함은 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산업에 대해서 뭐 제재 조치할 부분은 뭐 크게 있지 않다. 뭐 해봐야 뭐 화장품 콘텐츠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제 동국 RNS가 히토류 전쟁 시작 조짐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히토류 관련주 흐름과 눈여겨볼 종목까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뭐 어떤 연장선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당장 뭐 히토류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히토류 관련해서 뭐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다 생각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광산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인데 뭐 실질적인 매출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죠. 다만 이제 티플렉스라는 회사가 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티타늄이라든지 텅스텐, 뭐 몰리브덴 등 특수 소재를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업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죠. 특히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기 때문에 핵심 원료의 지금 공급 부족 사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 히토류 같은 경우도 전기차에 엄청나게 들어가는 부분들, 그 확인되었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반도체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신다라면 뭐 티플렉스가 어느 정도 약간의 관련해서 가격이 좀 급등락이 나온다라면 어느 정도 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나머지 종목군들은 예전에 과거와 히토류로 분류됐던 종목군들 보시면 주가 수준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좀 쫓아가는 매매는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히토류 관련주 추격 매수는 조금 어렵다라는 진단해 주셨고요. 그래도 티플렉스 정도는 한번 볼만하다라는 말씀까지도 해주셨네요. 자, 그럼 바로 다음 키워드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땡큐 현대차가 50억 달러 추가 투자에 사실상 우리가 바이든 수혜를 받는다기보단 바이든이 현대차 수혜를 이번에는 가져가지 않았나 싶은 그쵸. 그런 진단인데 지금 그래도 UAM과 로봇주 관련해서는 이제 조금씩 들썩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섹터, 어떤 종목 주목해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 이번에 그러니까 바이든이 방한하기 전에 한 50억 달러 정도 조자 공장에 투자한다 얘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또 추가로 뭐 1+1이라고 해서 50억 달러를 또 추가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전기차 공장 증설에 이어서 미래 모빌리티 관련돼서 투자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UAM이라든지 뭐 로보틱스 같은 시장을 좀 선도하기 위해서 또 이 시장이 계속해서 좀 확대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뭐 제한적이지만 지금 기아차가 그 신차, 그러니까 미래 올 연말 내년까지 해서 신차 관련해서의 흐름을 보면 일단 전기차 라인업이 한 10대에서 13대 정도 늘어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좀 더 확인해야 되지만 전 차종에다가 자율주행 기능을 넣겠다라는 것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라면 자율주행은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거기다 UAM, 뭐 드론 택시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 시장도 앞으로 계속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로봇 산업은 삼성전자가 먼저 포부를 열었지만 이게 단순하게 산업용이 아니라 생활 밀착형 로봇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현대차는 이미 관심이 많았었죠. 그래서 뭐 일단은 처음에는 전기차 시장 선점에 좀 집중을 하고 미래 모빌리티 관련해서는 이게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드론 택시든 로봇이든 뭐 현대차가 인수했었던 기업들 보면 뭐 그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제품적인 측면도 있지만 결국에는 소프트웨어가 잘 만들어져야지 이런 제품들이 작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좀 회사의 방향을 좀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을 좀 엿볼 수가 있었고, 다만 이제 뭐 이런 기업들의 당장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이 실적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 아니고, 또 조지아 공장처럼 조지아 공장은 지금 당장 땅 파고 공장을 짓는 거지만 이 나머지 50조는 지금 당장 투자하는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투자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는 좀 제한적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차 쪽에 집중을 해서 뭐 서현이와라든지 SL, 뭐 DIC 같은 기업들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쪽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 수소 등 청정 에너지 가속화를 재확인하면서 약속을 하면서 수소차 모멘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기차 말고 수소차를 조금 더 봤을 때 장기적으로 모아갈 만한 가치주가 있을까요? 수소차는 어찌됐든 갈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제 그 대형 차량들, 뭐 버스라든지 그리고 트럭 같은 거, 뭐 이런 부분들의 이제 수소차가 좀 적합도가 상당히 높은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렇게 많은 판매가 되지 않고 여전히 전기차 시장 중심적이기 때문에 대중화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관련돼서의 어떤 산업 자체가 아직은 미진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충전소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어떤 인프라 투자는 같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저는 이쪽에 좀 관심을 갖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엔 대세는 전기차거든요. 지금도 전기차 시장 보면 10%밖에 안 돼요. 10대 중 한 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이 계속 커질 것을 바라본다라면 이 시장 관련해서 조금 덜 저평가받았던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소차보다는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 중에서도 조금 더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저희 마지막 키워드 열어볼게요. 마지막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예전에 내가 아니야로 마지막 문을 네. 열어보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예전의 방산주가 네.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북한으로 인해서 테마성으로 올라갔다면 네. 이제는 뭐 테러 방지라든지 우주, 국방, 항공 이런 쪽으로 같이 엮여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LRG 넥스원 네.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직 유효한지 아니면 다른 방산주 투자가 조금 열려 있는지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저는 제일 좋았던 건 이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찐이고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소리만 했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한미 국방 상호 조달 협정 체결을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세계 방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시장을 공략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미국 시장 공략은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누가 미국에서 우리나라 제품을 사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원전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 공동해서 해외 수주해서 SMR에서 뭐 짓자 이런 얘기 나왔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나왔었고 이번에도 나왔었는데 이런 거 다 부질없는 얘기인데 이 무기 같은 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항상 군사훈련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네. 서로 무기가 서로 잘 조율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미국이 어느 나라에 무기를 팔 때 이 무기랑 요 무기 원플러스 원으로 같이 사용하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사를 맞을 때도 어떤 주사 맞고 어떤 약 같이 약을 먹을 때 비타민 같은 거 먹을 때도 같이 먹으면 더 효과가 좋다라고 약사가 판매를 많이 이렇게 장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기가 그런 식으로 간다라면 상당히 미국의 힘을 많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나라 무기 엄청난 판매를 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각국이 무기 국방 예산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호재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하고 동맹을 맺는다라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LRG 넥스원이라든지 한국항공우주 같은 기업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자. 뭐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조정이 나온다라면 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미동맹은 모두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야기 아웃풋이 나왔지만 정말 이거야말로 찐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살짝 약간 조정 구간에서는 들어가도 좋다라는 의견까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국방주 함께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화요일장 마켓세븐 뉴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